두 가지 정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존하는 지역 질서가 호주의 이익에 잘 봉사한다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지역 질서, 즉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지역 질서는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호주의 이익에 상당히 오랫동안 봉사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역에 존재하는 지금 현재 질서의 보존과 강화가 호주의 이익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도전이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도전은 미국의 약화와 맞물려서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지역 질서의 강화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는 호주의 이익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주의 안보 수호자인 미국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호주는 상당히 넓게 펼쳐진 해안 국경을 가진 국가인데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 적은 인구로 어떻게 안보를 기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안보 불안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영국의 힘의 투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영국 이후에는 미국에 의해서 호주의 안전보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호주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 지역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호주 안보 이익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호주는 미국의 안보 정책과 긴밀히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미국의 피봇 정책으로부터 현재 미국의 인태 전략까지 호주는 이 지역에서 미국과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변화가 나타난다면 한 4가지, 5가지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 동남아에 대한 정책, 인태 전략, 그리고 중견국 외교라는 차원에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호주의 대미국 정책은 정권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을 만한 초당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권 변화에 따라서 대미 정책이 크게 변화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부에서 노동당 정권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미세한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보수 정부 하에서 상당히 친미적인 자세를 보이고 반중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반성이 노동당 정부 하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로 반중 친미 노선의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에 대한 정책을 보면 최근 2, 3년 사이에 중국과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부 하에서 이렇게 악화된 관계를 단숨에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 인사 접촉, 고위급 인사 접촉들 양측에서 서로 약간 유화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중국이 제시한 14개 조항의 전제 조건 해결 문제가 있는데, 호주나 중국 양측 모두 호주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 걸림돌 해결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중 대립을 둘러싼 지역에서 긴장은 완화가 되기보다는 더욱 강해지고 있어서 중국과 관계 변화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호주의 인태 전략을 보면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요소는 줄어들고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와 경제 질서가 더 자주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덜 등장하는 정도의 변화는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당 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미중 경쟁에 의한 지역 질서 불안정, 전략 환경 불안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호주에서 더욱 커질 것이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양비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동남아 방면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에선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동남아 외교가 노동당 정부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외교장관인 페니 웡이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민자 집안이고, 과거 노동당 정부는 아시아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펼친 전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도 이 경쟁의 핵심이 되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호주의 존재감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과거와 같이 인권, 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앞세우기보다는 동남아 국가들과 실용적 경제협력 위주의 접근을 강화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견국 외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주 신정부는 중견국 외교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신정부의 인태 전략과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지난 보수정부의 인태 전략이 반중 친미 성격이 강했다면 노동당 정부 하에서는 중견국으로서 지역 전체에 대한 호주의 책임과 기여,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이 예상됩니다. 이미 이런 기조하에서 미국이나 중국보다 남태평양 도서국, 동남아국과의 관계 강화, 협력 강화의 방향으로 대외 정책 노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강대국 경쟁의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고 차단하는 지역 중소국가 연합에 호주가 보다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가 지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호주의 안보,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고 보호되는 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중국 정책이나 미국 정책은 모두 이런 호주의 이익의 터전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안정성 추구, 자유무역에 기반한 경제질서 추구와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른 측면보다 지정학적 함의라는 측면에서 호주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호주를 포함할 거다, 호주가 개입하고자 했던 지역 범주는 아시아 태평양 혹은 동아시아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과거 지역 개념에서 호주는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지역 범주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범주에서 호주는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위치에 호주가 놓여 있고 호주는 따라서 스스로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피보탈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인태 지역은 호주가 이전에 속했던 어떤 지역 범주보다 호주의 이익에 봉사하고 향후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태 전략에 대한 기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주 대외 정책의 인식 속에서 한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동류국가, 그러니까 라이크 마인디드 파트너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두 국가는 호주와 한국 모두 현존하는 규칙 기반 질서의 최대의 수혜자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호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하에서 외교 국방 2+2 회의 등 전략 안보 협력을 위한 기제들을 양국과는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호주와 한국은 많은 지역 다자 협력에서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대외적 관점에서 호주는 한국에 비해서 보다 넓은 지역적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고정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많은 협력 기반과 조건,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의 전략과 질서를 위한 한국과 호주 양자 협력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인태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인태 전략에 대해서 호주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태 전략 하에서 쿼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역 소다자 협력에 한국과 호주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한국이 모두 전략적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아세안 방면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의 신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외정책 방향도 한국과 아세안 방면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 해양 안보 문제에 관해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과 호주가 소다자 협력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망합니다. 호주에서 최근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최근 대외 정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논란이 되는 것은 대중 강경자세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신정부가 호주, 미국 등 동맹국들과 대중 견제 노선에 적극 참여한다면 큰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호주, 중국 관계가 한국, 호주 관계 발전에 일정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 사이 협력에서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양측 모두 미국의 동맹국으로 인태 지역 안에서 지역 규칙 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서 일종의 노동 분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호주는 전략적으로 미국과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호주와 미국 사이의 협력이 더 강력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향후에도 호주는 이런 노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면서도 비교적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전략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아세안 등 중소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과 호주의 서로 다른 전략적인 입장이 한호 사이에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이 지역 안에서 적절한 노동 분업도 가능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만약에 두 국가가 좀 더 긴밀하게 전략적 방향과 지역의 엔드스테이트에 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대중견제를 강하게 하는 미국으로부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중소국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나타나는 전략적 스펙트럼 안에서 일정한 노동 분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중소국가 쪽으로 끌어들이고 한국은 중소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쪽으로 중소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노동 분업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